상반기 투자, 하반기 소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2월달 중국 주식시장 전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업데이트 드리면서 올해 상반기 중국 주식시장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1페이지 요약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1월 달에 좀 중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본토 증시가 안 좋았는데요. 왜 안 좋은지, 그리고 희망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2월 달이 저희가 좀 본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3월 5일에 있는 전인대 장세에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겠죠. 그리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1월 달에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고점 대비해서 1월 달 기준으로는 상해 종합지수가 7% 넘게 빠졌고, 차스닥이라 불리는 차이넥스트도 16.9% 정도 빠졌습니다. 당연히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도 안 좋았습니다만, 미국 긴축 우려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 대외적인 건 빌미라고 보고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요. 중국의 1월 달에 많이 빠진 업종들은 주로 이제 성장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고, 기관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소수 테마들이나 특정 업종들이 좀 많았습니다. 반면에 로컬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1월 달 들어서 역대급 순매수세, 역대급이 아니고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일평균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로컬 기관들 수급 충격이 좀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국은 기관 장세 6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기관들의 쏠림이 좀 강하고, 그거에 대한 와해들이 항상 일종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중국 내에 그런 식의 변동성을 좀 보이곤 했었는데, 특정 섹터가 좀 과도하게 몰려서 특정 sek터의 비중이 20% 넘었을 때 이제 좀 붕괴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설비 신재생으로 불리는 CATL 포함한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이런 쪽에 펀드들이 편입한 비중이 18%, 저희 계산은 한 22%까지 늘어나면서 어떤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필이면 저희가 12월 이후부터 중국의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신규 유입 자금은 줄어드는데, 공모펀드들은 리스크오프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특정 테마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1월 달에 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은 일부 소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요. 12월부터 중국이 부양책을 선언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 관성 자체가 있는 상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소비 경기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우려들도 추정치 하락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홍콩 증시 반등을 1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라 하더라도 국내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모멘텀 회복에 상당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홍콩이 본토 대비 극심하게 부진했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상의 어떤 전략 차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육성하고 이익들이 좋아지는데, 반면에 서비스업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플랫폼이나 부동산 쪽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대출 기준으로 선행 지표들은 제조업 대출은 살짝 꺾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업이나 이 부동산 관련 대출들이 드디어 12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의 괴리도 3개월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원재료나 에너지 소재 섹터에서 조금 소비 섹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EPS 추정치 기준으로 본토하고 홍콩이 정말 다른 나라처럼 다른 모습을 2년째 보였는데, 최근에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홍콩 쪽의 추정치가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의 이제 괴리가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12월에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다소 희망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자료에도 자세히 있습니다만,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유동성 증가율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5bp 정도 금리 인하를 했지만, 저희는 추가적으로 30-40bp 정도 더 남아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재정정책 관련해서도 인프라 투자의 프락시라고 볼 수 있는, 즉 재원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특수채 발행, 이 발행 속도 자체가 빨라야 인프라 투자가 기본이 되는데, 1월 달에 발행한 금액이 올해 전체 한도의 16%까지 증가하면서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는 0%였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정은 확실히 조금
재원 자체가 좀 빵빵하게 마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약속들을 지키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폭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규제는 끝났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의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수와 하락 도시 수가 이제 반전이 좀 되면서 상승 도시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헝다 같은 그룹의 구조조정 시에 그런 인수금융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이제 파이낸싱 지원들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최악을 지났구나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항상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보면은 2월 달에 그 수익률이 상승률, 그러니까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77%로 압도적으로 모든 다른 달 대비해서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2월이 경제와 실적 지표가 발표가 공백인 가운데 정책들만 좀 쏟아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또 1, 2월에 유동성과 대출이 많이 풀리는 시기다 보니까 3월 5일 전인대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극대화되면서 2월달 장세가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특징은 유효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3월 5일에 전인대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사실 국회 같은 성격이라서 미리 이제 정책이 입안되고 당에서 제시한 정책들, 주무부처들이 발표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1월 달에 있었던 지방 전인대를 통해서 저희가 되게 확장형 정책들 혹은 부양성 정책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견들이 있었습니다. 1월에 있었던 지방 전인대의 어떤 그 목표들을 좀 보면은, 올해 성장 목표를 산술 평균으로 5.5%고 가중 평균으로는 6.1% 정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높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IMF는 4%대 중국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고 5%를 못 넘을 거라는 의견은 꽤 많은데 반해서 지방 전인대에서 제시한 지방성들의 목표는 이미 5.5%를 넘었다는 부분에서 3월 5일에 있는 전인대 첫날 총리 업무 보고서나 이런 쪽에서 성장 목표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많은 성들은 최우선 그 미션으로 고정 투자 확장을 걸었다는 것. 그러니까 소비보다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들이 좀 강하고, 기타 소비 촉진이나 디지털 경제 활성화 이런 쪽 얘기들이 많았고요. 신형 인프라 투자 이런 쪽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방향성을 확인을 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상을 좀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은,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를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상반기에 저희 예상은 중국이 필요한 금리는 30에서 40bp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래서 매달 중국 관심 있으시면 보통 20일 날 있는 LPR 대출금리라는 걸 고시하면서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달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재정정책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저희 추정에는 GDP 대비 4.5%에서 한 5% 정도, GDP 대비 5% 정도 규모는 역대 이제 재정정책들을 시행하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공격적인 거고요. 특히 상반기로 좀 조기에 땡겨서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의지가 올해 좀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쓰는 금액으로 본다면 2020년 팬데믹 당시 수준과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지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믿고 좀 투자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월에 효과 중에 기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그 여론이 안 좋고 반중 감정이 좀 키우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사실 그 베이징 올림픽 폐막을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위드 코로나 선언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경기와 방역 사이에서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을 했고, 무게중심이 경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또 현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이 전체를 설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나 서비스 불황에 일부 작용을 했고, 또 생산 제한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최근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2분기 정도를 중국 소비나 서비스업 내수 쪽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계기가 좀 될 거로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얘기인데, 연준을 이기는 국가들은 없을 거고, 사실 연준이 저렇게 긴축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어떻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심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인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중국이 충분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 위안화 환율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위안화 환율은 원위안 환율도 굉장히 벌어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안화가 마치 안전통화처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겁니다. 미중 금리 차가 좁아지고 약세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작년, 재작년에 들어온 상당히 많은 수의 자본 유입과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물가와 자산 가격이 중국이 가볍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명목 환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위안 환율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왼쪽 하단의 그림 보시면 미중 간의 성장률 차가 이제 드디어 다시 중국이 조금 우세인 쪽으로 2분기부터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이제 그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들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관세 인하 관련된 기대들도 저희는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경 분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분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수입 물가 하락을 용인할 수 있는 관세 인하 관련된 조율도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2월 달에 중국의 방향성을 좀 믿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그 1분기 정도를 경기의 저점, 그리고 2분기 정도를 실적의 저점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실적의 추정치가 이미 많이 상당 부분 하향이 된 홍콩 증시 먼저 반등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선행지표 중에 유동성 관련된, 즉 정책을 반영한 유동성이 먼저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 투자 심리는 1월 달에 신용거래 비중이나 거래대금 보시면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 반등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증시가 당연히 경기가 좀 올라오기 전, 직접 올라오기 직전에 증시가 반영을 하는 게 2월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1분기의 경기, 2분기의 실적,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좀 믿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국내도 그렇고 중국 직접 투자도 그렇고 상반기는 투자 관련주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된 것들, 또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5G라든지 중국 쪽에 이런 IDC 투자, 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투자, 이런 쪽에 이제 대표주도 주목을 하고 철강 화학 같은 또 기계 이런 쪽에 수혜들도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소비는 지금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고용 문제가 있고, 이 고용의 문제는 서비스업에 대한 괴롭힘, 그러니까 방역이나 규제들이 서비스로 좀 몰리다 보니까 기존의 고용 기여도가 높았던 서비스업 부진이 현재 임금이나 가처분 소득을 누르면서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돼야 중국은 본격적으로 뭐 핸셋이나 경기 소비재 쪽 좀 고가 내구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분기 정도부터 음식료나 리오프닝 섹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상반기 투자, 하반기 소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홍콩 증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조정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추정치나 가성비가 매력도가 생긴 상태고, 홍콩 증시가 먼저 이제 반응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가장 진앙지 역할을 했었던 부동산과 빅테크, 이 두 개 주축의 악재 섹터들이, 빅테크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모니터링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EPS나 실적 승부로 가는 거고요. 부동산 최악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홍콩 증시는 모멘텀 회복을 반영을 하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나 뭐 중국 관련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시클리컬을 보실 때 홍콩 증시 반등을 조금 기대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2월 달에 낙관적인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금은 살 자리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